경기도 의왕의 인도건자이 SK뷰 아파트 건설 현장. 전체 2,600세대의 대규모 재개발 단지인데 조합원 물량을 빼고 89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청약에서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막상 당첨된 사람들도 줄줄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계약률이 43%에 불과했습니다. 50%도 안 됐어요. 계약을 다 많이 실망을 했죠.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됐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너무 많이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분양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도 실시했지만 단 6명이 신청한 데 그쳤습니다. 508가구 가운데 6가구. 경쟁률이 고작 0.012대 1에 불과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안양의 평촌두산 위브더 프라임. 역시 지난달 첫 분양에서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된 사람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111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열었지만 단 27가구만 신청했습니다. 수도권 불패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작된 미분양이 이제 수도권, 그것도 대형 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청년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우리 그 아파트 거래도 지금 이제 매매는 거의 절벽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최근 재벌 건설사 한 곳마저 자금난으로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미분양 속출에 레고랜드 여파까지 덮치면서 작은 건설사 그리고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부터 무너질 거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이고도 급격한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리게 만들었고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꺼뜨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오르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이래저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79.5를 기록했습니다. 매매수급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작년 11월에 기준선인 100이 무너진 뒤 9개월 만에 80도 깨졌습니다. 거래도 실종됐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602건, 1년 전에 비해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넉 달 넘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부담이 왔었던 것 같아요. 매도하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은 집값이 20% 떨어질 경우 집을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가구가 지금보다 30% 넘게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20% 하락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며 더 떨어져도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대출을 남의 돈 가지고 투자로 들어가다가 지금 그게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3주 뒤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예정입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8%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